네, 김희성 앵커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헝다 사태인데요. 헝다가 결국 채권이죠. 못 갚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6일까지 갚아야 되는 채권이 그러니까 이자가 8,249만 달러였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이 이자를 받아야 될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입금되지 않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디폴트가 난 게 거의 확실한데 일단 헝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 위험 해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시자인 회장하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광둥성 관리들이 포함이 된 위기 해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청산은 아닐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산을 하게 되면은 8,000개가 남는 협력업체라든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리고 노동자들 여기에다가 아직 짓지 못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수십만 채 달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청산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이난 항공 기억하시죠? 작년에 하이난 항공이 파산했을 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국영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류기업이죠. 아마존 또 최근 물류난 속에서도 또 기민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그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주문을 해놓고 LA항이나 롱비치항으로 물건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45일 동안 79척의 선박들이 그러니까 그 외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하역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자기들의 그 전용 선박을 LA항이나 롱비치항이 아닌 북쪽에 워싱턴 그러면 굉장히 북쪽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에 있는 이름 없는 항구 쪽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내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륙 운송이 길어지겠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워낙 그 서북 쪽이니까 내륙 운송이 길어지지만은 이걸 감안을 해서 따져봤더니 훨씬 더 이게 남는 장사였다는 거겠죠. 네, 날짜가 일단 엄청 줄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그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홈디포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이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가는 아마존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연 송박까지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류업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물류업체 그러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캐스트 어웨이. 야, 캐스트 어웨이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죠. 그럼요. 근데 거기서 톰 행크스가 이런 거 알면 안 되는데. 톰 행크스가 페덱스 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페덱스라는 회사가 택배 회사, 물류 회사인데 지금 현재 아마존의 물류 규모가 페덱스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그 물류 회사들의 순위를 보면 USPS 그러니까 연방 우정청하고 UPS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아마존이 한 3위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안에 따라잡지 않겠냐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물류 부분에서도 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더라도 이번 그 물류 사태 때 어떤 게 돋보였는가 하면은 아마존은 자체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3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갖다가 자체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이 들어오면 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아시아 쪽으로 돌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내륙 운송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류난이 왔을 때 이 컨테이너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하나당 한 2,000달러 하던 게 2만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물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물류 인프라도 튼튼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소식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뭐 어떤 슈퍼파워라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날씨를 좀 조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중국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칭화대 연구원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공산당 창당 100주년 대회 때 날씨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구름에다가 왜
그 구름 씨앗을 갖다 뿌린다 그러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요오드화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들 뭐 알고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실제 실행을 해서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거의 실용화 단계. 원하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면은 인공 강우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수치가 3분의 2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대기질 지수도 보통에서 좋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대기질이나 날씨까지도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또 뭐 가뭄이 있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굉장히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신강 지역의 가뭄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서 우박 피해를 갖다가 한 70% 줄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서방 언론들이 보기에 뭐가 신기한가 하면은 이를테면 인공 강우를 통해 가지고 농업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무슨 대규모 행사, 창당 행사 뭐 이런 데다가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좀 말하자면 좀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당 행사나 이런 때 날씨를 좋게 해가지고 뭔가 선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상당히 생소한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날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어떤 그 기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지역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날씨를 갖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인공강우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군사 기술화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가 오게 하고 저 나라에 비가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에 비가 아주 많이 오게 만든다든지 하면 이게 일종의 군사적인 공격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